무서운 성장 속도를 뽐내왔던 세계의 공장 중국은 현재 성장의 한계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 시각으로 볼 때 지구의 마지막 성장 엔진은 이제 아프리카와 인도만이 남아있다. 아프리카 시장은 다소 긴 여정이 필요해 보이고 인도는 어느새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될 수 있는 청년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나라이다. 화성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기술 수준의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전 세계 4위의 군사 대국이며 세계 3위 GDP 국가이다. 2030년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예상되는 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6억 5천만으로 전 세계 최고인 나라이다. 할리우드와 쌍벽을 이루는 발리우드의 나라이며 엄청난 빈부격차와 신분격차가 있는 나라이다. 인도는 인구의 70% 가까이가 35세 이하인 청년들이 가장 많은 젊은 나라이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나라.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도 사람이 길을 쓰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도전과 탐험. 인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도전의식이 상당하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 출신으로 글로벌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CEO 등을 보며 자신의 삶도 변화시키려는 욕망이 크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 안에 한국인 출신으로 해외에서 CEO가 된 사람은 찾을 수 없지만 인도 출신 CEO는 3분의 1에 육박하기에 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둘째,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탈출. 인도에서의 삶은 단조롭기 그지없다. 유흥문화도 거의 없고 TV 방영 스포츠도 80% 이상이 크리켓 방송이며 유일한 여가 활동은 영화다. 인터넷에서 그들이 보았던 해외의 다양한 삶은 그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기에 그들을 해외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열망. 투명성은 인도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이야기한다. 인도는 아직은 투명성이 높지 않은 사회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투명하지 못한 정치,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 그들이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불공평한 상황은 인도에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선진국으로 나가면 더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의 관료 및 지식인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넷째, 삶의 질 향상. 초과 근무가 많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많다. 나라가 크다 보니 국내 출장도 작고 대가족 중심의 문화로 자기 자신보다 회사나 가족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서 자기 중심이 아닌 그들에게 노인 환경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위 향상. 인도인이 해외로 나가서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신분 상승이다. 그들이 선진국의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꿈을 이뤘다는 것을 떠나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지위는 자신이 인도로 다시 돌아와 사업을 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여섯째,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교육 여건을 가진 해외에서의 환경은 자신의 미래를 더 밝혀줄 것이라고 많은 인도 젊은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일곱째, 안정적인 삶을 찾기 위해 인도에서의 삶은 안정적이기보다는 유동성이 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선진국의 안정된 환경이 정치, 사회, 개인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생활도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여덟째, 개방적인 사회를 찾아. 인도의 집안에서는 장유유서가 엄격하고 직장에서는 상하관계가 상당히 엄한 인도 사회는 젊은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슴을 옥죄어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아홉째,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실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CEO들은 해외 경험을 통해 쌓은 더 많은 경험이 인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열번째, 더 많은 가치 창출을 위해 인도 사회에서는 직업적으로 엔지니어와 의사가 되는 것이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와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도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들은 자국을 떠나 다른 능력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인도 젊은이들의 성공에 대한 공식은 해외로 진출해 자신이 운명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인을 이해하는 3가지 원칙. 인도인들은 항상 늦어.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으면 Everything is fine 이라는 답답한 소리를 해. 분명한 상하 관계와 명확한 업무 지시. 인도는 상하 관계가 상당히 분명한 사회다. 물론 카스트의 영향도 있지만 힌두교의 사상도 상당히 크게 지배를 하는 사회다. 직장에서도 높은 직위의 사람이 지시를 하면 자기 의견을 그 앞에서 일단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물에 상관없이 그냥 지시에 따라 이행만 한다.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또한 지시한 것 이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오 마이 갓이다. 인도인들 사고로는 보스는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해.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how to가 그들의 생각 구조로는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 인도인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말도 그들에게는 혼란을 가져다 준다.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잊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해외 파견 근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만일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아주 상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뭐가 크리에이티브한 것인지 프로액티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말은 인도 사람과 일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인이라면 어떤 일을 맡기면 알아서 척척 해온다. 하지만 인도인들은 뭐랄까? 마치 로봇과 같은 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게 인도인이라서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뭐든지 다 지시해도 좋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한 유럽 회사 주재원이 인도 직원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설명한다. 난 내가 이 문제를 212시간 안에 그리고 비용은 $10,000 이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은 뭘까? 그러고 나서 조금의 진전이 있으면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다시 알려준다. 100% 만족할 수는 없다. 그들의 생각이 기존 사고의 틀 밖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주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간접적으로 그리고 말로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 All is fine.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라고 질문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거의 막판에 가서야 모든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멘붕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경험한다. 그러나 인도에 어느 정도 살게 되면 행간에 들어간 의미를 알게 되고 그들의 제스처 등을 통해서 감을 잡게 된다. 그들은 좋지 않은 일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선진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호하게 의사소통한다. 또는 부정직하다 등으로 해석한다. 해석이야 마음대로지만 그들의 의식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게 그리고 매끄럽고 아무 문제 없이 쓱 하고 넘어가려는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쁜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고 참여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명심한다면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인간적 관계 형성.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힘든 것이 개인적인 관계를 상호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힘든데 더군다나 인도는 더더욱 힘들다. 인도인들과 업무를 할 때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서구인, 일본인들도 이른바 서로를 알기 위한 잡담보다는 바로 업무 이야기로 들어간다. 인도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직장 안에서 맺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퇴근 후나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인도 사람은 회사 내에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들은 이런 과정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보통의 외국인 관리자들이 그들이 빨리 일로 돌아가기를 지시하면 그것에 대해 속으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효율성, 즉 일에 몰두하고 자리에 앉아있고 일이 끝나면 다음 일로 바로 넘어가는 식의 행동을 인도인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몰아가면 자신들을 일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도인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강점 5가지. 첫째, 대기업 LG, 삼성, 현대 이 먼저 진출에 만들어 놓은 선진국 이미지.
인도 사람에게 한국은 선진국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일본을 보는 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선진국인 것은 인정하지만 선진국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한 세대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저력. 인도 지식인층은 1960, 1970년대만 해도 자신들이 한국을 앞섰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교육을 받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을 익혀 하나하나 국산화하는 과정을 익혔고 그 기술을 가지고 수출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해본 경험을 가진 전 세계 유일한 경험자가 많은 곳이 바로 한국이다. 인도인들은 서구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과 그들보다는 못하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인도가 12억이 넘는 인구와 넓은 국토의 큰 덩치를 가지고도 아직 조그만 최고의 유럽 국가들과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는 데 비해 한국은 5천만이라는 작은 인구가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시작해 지금의 경제적 부를 일궈낸 것에 대해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보다 못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그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어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선 과정이 그들에게는 경이로운 모양이다. 셋째, 인도가 못 가진 장점을 가진 나라. 한국 제품들의 디자인이나 깔끔한 마무리,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은 그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이지. 이미지 게임에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된다. 넷째, 교육열이 강하고 다양성을 보유한 나라. 인도인들의 교육열과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인도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힘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들도 그런 교육열을 바탕으로 인도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많이 본다. 다섯째, 콘텐츠 강국. 인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수다를 무척 좋아한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직장인들끼리 옹기종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콘텐츠에 관심이 많고 한국을 콘텐츠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는 아시아 최대, 세계 2위 영어 사용 국가이다. 인도 청년들의 눈높이는 인터넷으로 인해 선진국의 수준에 다가서 있다. 하지만 아직 인도 로컬 업체들의 실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 그들은 이미 선진국의 디자인 서비스가 담긴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고 있지만 그곳을 달릴 성능 좋고 멋진 차가 아직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가 인도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2016년 출판된 책 젊은 인도의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인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좋은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